네, 지금까지 벽시학교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벽시학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들 주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벽시학교는 비인가대안학교잖아요. 인가 받지 않았는데 졸업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이 나오나요? 대안학교에 다니는 건 현행법상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학 유예를 했거나 취학 후 장기 결석을 하면은 정원의 관리 대상이라고 돼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초등학력 인정 검정고시는 만 12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나이 제한이 특별히 없어요. 벽시학교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아이들이 검정고시 다 잘 통과하더라고요, 그죠? 그럼요. 네. 네. 그럼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 잘 가나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대학 간다 이런 게 뭐 일반적인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사실 법시를 졸업하면 일반 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배움을 찾아서 다양하게 배우는 친구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대안학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다른 대안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애들마다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듯이 그 이후에 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도 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또는 대학 말고 더 좋은 경험과 배움의 공간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 이래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대학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벽시학교에서는 그럼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를 사용해서 배우죠? 벽시에는 교과서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배움 씨앗이라고 각 학년에 맞는 목표와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그 담당 선생님께서 교과와 아이들 특성을 고려해서 수준에 맞는 수업을 구성을 하시고요. 사실 교사 혼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벽시에서도 학기 시작 전이나 그 학기 끝날 때 교사애가 함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안학교 보통 사교육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벽시학교에서는 어떤가요? 보통 모든 교육은 벽시에서는 학교과정, 가정학교, 그리고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교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교사는 교사에서 논의한 후 부모님께 다시 알려드리고요. 근데 아이에 따라서 교사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교육을 근데 하지 않는 것이 벽시학교 학부모 의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영어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벽시에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하죠? 저희는 아이들이 우리말을 제대로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을 충분히 잘 익히고 나서 6학년부터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외국어도 그때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들 처음 입학해서 같이 쭉 자라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편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적응을 잘 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지내나요? 그럼요. 아이들은 항상 잘 지내잖아요. 그래도 사실 저학년 때 편입하는 경우가 고학년 때 편입하는 경우보다는 적응하기 쉬운 거는 사실이죠. 사실 그 반 친구들은 이미 몇 년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해서요. 그리고 또 일반 학교랑 벽시학교의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시에서는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토론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도 감사한 마음으로 남기지 않고 먹으려는 문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아이들은 유연하죠. 그래서 새 친구를 보면 여기 있던 아이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 아이도 이 벽시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데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아이들은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정말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만 하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벽시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생활에 필요한 배움부터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배움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깨우쳐요. 하고 싶은 배움을 계획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필요한 일들을 힘을 모아서 하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함께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책임이 많이 주어진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교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찾도록 안내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도전들을 등 떠밀어서 하면서 응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 너머에 있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보람쌤이 등 잘 떠미시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잘 그럼요. 하고, 네, 그럼요.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학교에 잘 못 가는 경우 많은데요. 벽시학교에서도 아이들 학교 오기 참 힘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로 큰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일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벽시에서는 되게 소중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를 들면 저희 뭐 같이 손잡고 식묵상하는 거, 또는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지금은 안전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좀 거리두기도 하고 서로 묵식하면서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진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도 있지만 정말 소중하게 같이 일상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살면서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만나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우 심각했던 어떤 기간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만나서 마스크 쓰고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배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 학교는 규모가 작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반에 10명에서 많으면 13, 14, 15까지 이 정도의 규모로 사실 지내기 때문에 반 인원이 소규모이고 원래부터 학교 전체 인원도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 자체도 저희 큰 건물 안에 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넓은 공간 안에 건물이 나눠져서 있고 또 아이들은 교실에 나가면 바로 밖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환기도 훨씬 잘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이 주는 또 안전함을 가지고 대면에서 아이들이 만나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은 아니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서로 안전하게 함께 지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 모두 안전하게 잘 학교에 나오고 있고 그렇게 감사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쭉 만나서 공부하는 배움을 더 소중하게 느끼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